네, 어제 코스피가 1940선까지 껑충 뛰어 오른 뒤에 오늘은 잠잠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데요. 하지만 속도 조절은 계속 이뤄질 것이다라는 지배적인 의견이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장 정리하기 위해서 키워드 또 준비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 열어봅니다. 예, 숨고르기 보였던 코스피 움직임이고요. 오늘 키워드 그 닥터 브레인에서 살펴볼 것은 환율 이거 좀 점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 SDI 오늘 장중에 루머가 하나 돌았는데 이거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폰 5 관련해서 역시나 관련 루머가 있었는데요. 관련 수혜주 혹은 관련 부품주 이런 것들 함께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늘장에 대한 정리하기 전에 이제 오늘 시장 전반적인 시각, 증권사에서는 또 어떤 시각 갖고 있는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으로 우선 다녀올 거예요. 조병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예상과는 다르게 지수의 상승이 어제까지는 아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내다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도 나타났지만은 그 부담이 좀 느껴질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5월 달에 그 급락 이전에 그 유럽 지역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이게 지수가 급락하기 이전에 형성됐던 가격대의 하단이 1950포인트에서 한 1960포인트 정도대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최근에 상승이라는 것이 드라기 총리의 드라기 총리하고 그리고 ECB 정책회의 효과로 그 유럽 지역의 우려가 어느 정도 경감되면서 나타났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그 유럽 지역 이슈에 대한 등락은 가격대로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경제 지표의 어떤 극적인 반전에 의한 경기 기대감보다는 미국과 중국 그쪽에서의 어떤 정책적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지금 2분기라든가 현재 한 7월, 8월 달이 어떤 경기 모멘텀 바닥을 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확신이 형성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보다 현실적인 기대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발표 여부와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어떤 잭슨홀 연설 같은 그런 정책 이벤트들이 향후에 중요한 변수를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이 온전히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목표치는 전고점 수준으로 또 수정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수는 사실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지만은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자는 오늘도 물량이 아주 컸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의 쇼커버링 물량이 시장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이 어느 정도 다 물량이 투입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던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는 좀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하게 매수가 가능하게 얼마큼까지 가능을 하겠는지를 가늠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최근의 어떤 경험적인 수치들인 것 같은데, 최근의 수치들을 이용을 해서 보게 되면은 단순히 5월 달부터 외국인이 가파르게 순매도했던 구간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최근에 빠른 매수소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 커버가 됐고 지금은 룸이 한 7, 8천 원 정도 순매수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과거에 유로존 우려가 경감이 되면서 안도릴리가 강하게 나타났었던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간을 비교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상승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란 걸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매수의 구성을 한번 보게 되면은 매수 초반 과정에서는 IT나 자동차 같은 특정 업종에다가 매수를 집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업종으로 지금 또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매수 과정에서 보게 되면 지금 비차익 거래 쪽에도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 외국인들이 인덱스 차원에서 국내 증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덱스 차원의 접근이라는 것이 특정 업종에 대한 어떤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유형이다라는 쪽을 감안하게 되면은 매수 강도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매수 기조 자체는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 좀 짚고 왔습니다. 일단 동양증권의 시각을 좀 듣고 왔는데요. 자, MTN 김종현 애널리스트는 어떤 시각을 갖고 오늘 장 좀 살펴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네, 시장 뭐 잠잠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잠잠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리들은 많았습니다. 자, 오늘 또 장 정리하면서 다음 주를 위한 준비들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특징 뭘로 꼽아오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특징은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에 5포인트가량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장중 등락폭을 생각해 보면 오늘은 10포인트 조금 넘는 그런 등락폭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뭐 내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도 지수는 항상 제자리에 있었던 그런 하루가 어떻게 보면 예.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인 매수는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됐습니다. 예. 다만 선물시장 쪽에서는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고 이러한 흐름들이 시장의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에 움직이는 모습, 좀 전에 이제 연구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외국인 매수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모습에서 이제 뭐 소재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이번 주 내내 발견이 됐었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또 급증하고 있는 모습. 아까 이제 연구원께서 차익 거래 얘기해 주셨는데 비차익 거래를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 차익 거래도 급증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차익 거래와 관련된 물량들 단기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물량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뭐 시장은 어쨌든 위로 계속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무거운 등짐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다음 주에 또 챙겨봐야 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수급과 더불어서 환율 움직임 좀 체크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번 주 4조 원대가 넘어섰습니다. 오늘만 해도 코스피 시장에서 6천억 원이 넘는 사자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환율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하락세가 그렇게 뭐 크지가 않습니다. 제한적이고요. 오늘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1,130원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흐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그 환율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그동안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때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지수의 움직임과 환율이 항상 역으로 움직이는 역상관관계의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전체적인 반등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하락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하락 방향과 원화의 강세 방향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틀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2조 1천억의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환율은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이었다면 결국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원화의 대폭 강세가 나타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부 계정의 순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부 계정의 순환이 과연 어떤 물량인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채권 쪽 자금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국내 채권 금리를 보시면 여러 가지 흐름이 반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고 그래서 전반적인 채권 금리가 모두 하향되는 그런 모습, 단기 금리나 장기 금리 모두 하향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최근에 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하에서 채권이 네. 더 강세를 보였거든요. 금리는 더 내려갔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번 금통위에서는 내리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보여진다면 채권 쪽 랠리를 이용해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제는 위험 선호 심리가 늘어나니까 채권 쪽에서 일부 빠져나와서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가기보다는 현재 수준 정도에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단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 물론 장기적으로 올라가진 않겠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런 가능성을 본다면 채권 자금의 일부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기존의 공매도 물량의 환입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부 계정에서 기존에 이제 공매도했던 물량들, 주식을 빌려 팔았던 물량들을 되갚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런 급한 한국물 매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정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외국인 매수가 신규 자금이 강하게 들어와서 샀던 그런 물량보다는 아마 기존에 내부적으로 있던 원화자산 계정 내에서의 순환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 뭐 채권 쪽에서의 공격적인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공격적인 흐름까지 나타난다면 외국의 매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강하게 계속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의 전반적인 흐름, 외부에서 수혈된 자금의 흐름은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진행 상황에서 이제 제가 좀 빠뜨린 부분인데 어저께 프로그램 매수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계 창구를 한번 쭉 살펴보면 JP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호주계 그리고 미국계, 일본계 이런 자금들은 매수와 매도가 거의 비슷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일방적으로 매수를 했던 쪽은 전부 UBS 쪽이라든지 CS라든지 유럽계 창구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매도도 유럽계 쪽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환입 물량이 여전히 아직까지 시장에 크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국면이어서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 아직까지 공매도 환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존 자산들의 대체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문을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근거 삼아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수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자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제 시장 속에서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드릴게요. 앞서서 이 키워드에 삼성 SDI 적어놨었습니다. 이거 좀 살펴볼게요. 오늘 장중에는 2% 이상의 상승으로 진행이 됐기도 했는데 좀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고 보합에서 마감이 됐던 삼성 SDI입니다. 뭐 애플 아이폰이죠. 아이폰 5 배터리 사업에서 뭐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설이 돌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주가 하락은 더 이어지는 것인지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삼성 SDI와 관련된 루머는 말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 루머 상황 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관련된 증권사 코멘트를 쭉 살펴보니까 이제 가격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될 것은 뭐 확실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루머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본질적으로 아이폰 5가 문제냐라는 거죠. 아이폰 5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고요. 실제로 지금 삼성 SDI 실적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하는 이 배터리가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곳, 또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울트라북을 비롯한 노트북입니다. 근데 노트북 수요가 최근에 태블릿 때문에 급속도로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 경기의 탄력도가 둔화되면서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PC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악재가 오히려 더 반영돼서 시장에 관련된 소식이 포장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의 정체는 다른 이유 때문인데 아이폰 5로 포장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여전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사 쪽이나 회사 쪽에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보시와의 관계 청산 이런 것도 여전히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확인된 제가 보기에 팩트는 뭐냐면 아이폰 5의 그 납품 여부를 떠나서 지금 애플이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경기 둔화와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계속 부품 회사들에게 단가 하락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삼성 SDI를 좀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삼성 SDI 한 종목만 보기보단 네. 삼성향 종목이라든지 애플향 종목들 전반으로 봤을 때도 부품들의 단가 하락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이슈 하나만 보면 삼성 SDI 하나만 보이지만 그 이면의 것들을 보면 오히려 좀 더 넓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삼성 SDI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주변 뭐 관련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자고요. 그 애플 말씀해 주신 대로 왜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단가 인하에 대한 그 부품 업체들에 대한 단가 인하는 계속해서 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최근에는 말씀해 주셨던 그런 단가 하락 압력에 대한 부담보다는 많이 팔릴 거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좀 더 작용을 했죠. 예.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 중에서 낙폭이 컸었던 일진그룹 관련주들은 모두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단기적으로 보여주었고요. 또 대표적인 애플향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실리콘웍스도 최근 주가의 반등폭은 작지 않습니다. 뭐 그 외에도 LG그룹 주 중에서 LG누텍이나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또 선전했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애플 아이폰 5와 관련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여전히 견조하게 진행돼 왔고 악재보다는 호재를 반영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이 이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전략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모멘텀 플레이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시기의 모멘텀 플레이. 그래서 9월 중순 정도에 아이폰 5가 발표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때까지는 뭐 조금 조정이 나면 다시 되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네. 쉽게 주가가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이나 삼성이나 LG나 대부분의 이제 세트 업체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가 하락 압력, 부품의 단가 하락 압력을
가시화시키기 시작한다면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추정치를 밑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부품주에 대해선 모멘텀 플레이, 9월 중순까지의 모멘텀 플레이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분기 실적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뭐 매수해서 쭉 가져가자라는 그런 전략보다 모멘텀 네네. 플레이를 통해서 수익률 제고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씀으로 드리자면 반등이 커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단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조절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들 점검해봤습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올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요. 다음 주 시장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